오늘 강의에서는 재귀함수, recursive function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귀함수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매우 특수한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귀함수 같은 경우는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할 때 사용이 되는데, 이론상 모든 재귀함수는 반복문으로 구현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반복문으로 구현이 가능한 것을 재귀함수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게 되면 때로는 복잡한 문제를 보다 간단하고 명확한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귀함수를 사용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무한 재귀를 회피하기 위한 종료 조건을 명확히 정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재귀함수에서 종료 조건이 실행이 되지 않는다면 무한 재귀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스택 오버플로우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에러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는 이따가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귀함수가 제 경험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케이스에는 분할 정복, 즉 divide and conquer과 같이 큰 문제를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문제로 분할을 하고, 이렇게 분할된 각각의 작은 문제를 개별적으로 정복, 즉 해결을 하고, 이러한 해결책들을 결합을 해서 원래 문제의 해결책을 최종적으로 얻는 과정을 구현을 할 때 자주 활용이 됩니다. 이러한 divide and conquer에 대해서 재귀함수가 활용된 케이스를 예제를 통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예제에서는 이진 탐색 바이너리 서치 알고리즘을 일반 반복문을 통해서 구현한 버전과 재귀함수를 통해서 구현한 버전을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진 탐색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정렬이 된 배열에서 특정한 값을 효율적으로 찾는 검색 알고리즘입니다. 이진 탐색의 기본 원리는 타겟의 값과 중간 요소를 비교를 해서 탐색 범위를 반으로 줄여가는 겁니다. 만약에 타겟 값이 중간 요소와 같다면 탐색을 종료하고 이 위치를 그대로 반환을 합니다. 만약에 타겟 값이 중간 요소보다 작다면 중간 요소의 왼쪽 부분에 대해서 탐색을 계속합니다. 만약에 타겟 값이 중간 값보다 크다면 중간 요소의 오른쪽 부분에서 탐색을 계속 진행을 합니다. 네, 이 반복문을 통한 구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코드를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자세히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직관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재귀 함수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구현을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중간 인덱스를 구하고, 중간 인덱스에 있는 이거는 중간 요소를 나타내는데, 이 중간 요소와 타겟이 같다면 이 중간 요소의 위치를 반환을 하고, 이 타겟 값이 중간 요소보다 작다면 여기 이 right 부분에 중간 인덱스에서 1을 뺀 거를 집어넣어서 탐색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이 중간 요소의 왼쪽 절반 부분에서 계속해서 탐색을 진행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아니라면, 즉 타겟 값이 중간 요소보다 크다면 이번에는 이 레프트 부분에 미드 인덱스 플러스 1을 해서 이 같은 경우는 중간 요소의 오른쪽 절반 부분에서 탐색을 계속해서 진행하겠다가 됩니다. 즉 이렇게 바이너리 서치 알고리즘이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타겟 값을 찾지 못했을 때는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탐색 범위를 반으로 줄여가면서 탐색을 진행하는 것을 이 코드만 봐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분할 정복 기법을 사용하는 알고리즘 같은 경우 재귀 방식을 통해서 구현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좀 더 직관적이고 간결하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예제로는 이 팩토리얼을 구하는 수식을 재귀 함수를 통해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이 팩토리얼을 구현을 해봤는데, 이 구현한 결과를 출력을 해보니 이 결과와 동일하게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구현을 했을 때는 재귀 함수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 무한 회귀를 회피하기 위한 종료 조건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케이스를 보면 이처럼 아예 종료 조건을 누락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팩토리얼 5를 호출을 하는데 이 팩토리얼 5는 팩토리얼 4를 호출을 하고 이 팩토리얼 4 같은 경우는 팩토리얼 3을 호출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줄여가면서 계속적으로 팩토리얼을 호출을 하지만 이 함수가 종료되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호출이 될 겁니다. 그리고 스택 같은 경우는 이 정해진 사이즈 이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팩토리얼 함수가 쌓이게 되면 스택이 꽉 차버리게 되면서 이렇게 스택 오버플로우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로는 종료 조건을 넣어주긴 했지만 잘못된 종료 조건으로 인한 무한 재기 발생 케이스입니다. 이처럼 팩토리얼로 전달된 숫자가 이 숫자를 플러스 1 한 것보다 커질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종료 조건을 넣어줬지만 이 종료 조건이 실행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 예제와 동일하게 이러한 케이스에는 무한 재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무한 재기가 발생을 해서 계속해서 함수가 함수를 호출을 하다가 이 스택이 꽉 차게 되면 이처럼 스택 오버플로우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 정상적으로 팩토리얼을 구현을 했을 때 이 스택에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팩토리얼을 제대로 구현했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이처럼 팩토리얼 5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거는 5 곱하기 4의 팩토리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팩토리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n의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1의 팩토리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예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1의 팩토리얼 같은 경우는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면은 이 부분을 구현을 하는 게 즉 n이 1이 아닐 때 이 구문이 실행이 되게 되고 여기가 이렇게 n이 되고 n-1의 팩토리얼 이거와 동일하게 구현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이 1이 됐을 때는 이렇게 1을 반환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대로 구현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대로 구현이 된 것이 이 팩토리얼 5를 이 메인 함수에서 호출을 했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메인 함수가 이렇게 함수의 콜 스택으로 올라오게 되고 그 다음으로 이 메인 함수에서 이 팩토리얼 5를 호출하기 때문에 이 팩토리얼 5가 여기에 쌓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 팩토리얼 5 같은 경우는 이 5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이 if 구문이 실행이 되지 않고 이 아래가 실행이 되게 되는데 이때 같은 경우는 이게 팩토리얼 n-1을 호출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이 팩토리얼 4가 이 콜스택에 쌓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에는 여기로 4가 전달이 됐기 때문에 이게 실행이 되지 않고 마찬가지로 팩토리얼 3이 콜스택에 쌓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팩토리얼 2가 콜스택에 쌓이게 되고 마찬가지로 팩토리얼 1이 이렇게 콜스택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팩토리얼 1이 실행이 되면서 1 같은 경우는 1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이 if 구문이 실행이 되면서 얘 같은 경우는 이 함수 콜스택에서 나가면서 실행이 되면서 이렇게 1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 팩토리얼 2 같은 경우는 팩토리얼 1이 1을 반환을 했기 때문에 2 곱하기 1 해서 이렇게 2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 팩토리얼 3 같은 경우는 n이 3으로 전달이 됐고 팩토리얼 2가 2를 반환을 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3 곱하기 2 해서 6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콜스택에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으로 팩토리얼 4 같은 경우는 4 곱하기 팩토리얼 3 해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반환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5 같은 경우는 5 곱하기 팩토리얼 4 해서 이렇게 5 곱하기 4의 팩토리얼이 반환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120이 될 텐데
최종적으로 여기는 그래서 120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인 함수 같은 경우는 팩토리얼 5는 120입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고 종료가 되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재기 함수에 대해서 배워봤고, 이러한 재기 함수가 스택에서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또 다른 재기 함수 예제를 가져와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